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바다 위 24시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가자미 조업에 나선 선원들. 우리는 더울 때는 막 진짜 버섯도 덥고.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위험천만한 작업. 더위와 함께 선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여망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평산의 일각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 분주한 작업이 한창인 또 다른 작업장. 여름이 제철이라는 연잎밥을 만든답니다. 힘들죠. 화상도 있고 연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갓 지어낸 뜨거운 밥으로 빚어야 하는 작업. 뜨거운 데다가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좀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손가락 관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찾는 이가 더 많아진다는 보양식 추어탕 공장. 깊은 맛을 위해선 1시간 이상 뜨거운 불길 속에 끓여내야 한다는데요. 파타나 앞에서 2,500번씩 걷잖아요, 기차지를. 엘보 다 왔어요. 통통하게 살오른 미꾸라지를 키워내는 양식장도 요즘이 가장 분주하답니다.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작업을 하다 보면 금세 땀범벅이 되고 마는데요. 얘네 수온이 적정한 수온이 26도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더울 수밖에 없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더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경북 경주의 간포. 이것을 찾는다면 꼭 맛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간포의 명물로 불리는 가자미입니다.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빠른 간포 앞바다는 다양한 종류의 가자미들이 올라오는 곳인데요. 참 가자미는 경주의 시어로 선정될 만큼 많이 먹는 생선이기도 하죠. 특별한 이유보다는 그냥 뭐 맛있으니까 계절 안 따지고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은데요. 바닷가에서 싱싱한 걸 계속 먹으니까 싱싱해서 좋고 맛있으시고. 칼칼한 국물에 절여내는 조림은 물론 특히 무더운 여름철엔 물회나 회무침으로도 즐겨 먹는다는데요. 국민 생선 아닙니까? 꾸이는 꾸이대로, 회는 회대로. 회부터 구이까지 가자미로 만들 수 있는 음식만 10여 가지가 된다는군요.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하는 가자미를 찾아 간포항에서 4시간을 달려온 어선 한 척. 가자미 나는 데 보면은 뭐 부근 대부분 클수록 보면 수심 깊은 데 살더라고요. 수심 깊은 데 있어요. 가자미가. 대미 같은 경우는 보통 300m, 200m, 180m, 깊게는 160m, 600m까지도 있어요. 투망을 앞두고 가자미 어장을 찾는 중인데요. 강어 기록인데 저게 한방 뜨면 한 배짱인데. 어군 탐지기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는 가자미. 저기 딱 엎드려 있기 때문에 가자미 기록은 표가 안 나도 청어 기록, 도루묵 기록 이런 거는 표가 나요. 눈으로 확인할 순 없지만 오랜 경험으로 가자미가 있는 곳을 향해 이동합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서둘러 부표를 내리는 선원들. 가자미 잡이를 위한 투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물과 배를 연결해줄 긴 밧줄이 바다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네, 가만히 있어. 찡 있어, 찡.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투망이 끝날 때까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답니다.
2km가 넘는 밧줄과 쇠사슬을 바다로 내려보내고 나면 약 80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을 내릴 차례. 투망하는 데에만 약 2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물을 매달고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는 어선. 줄로 가지고 이 바닥에 있는 그 뻘물을 일으켜 가지고 뻘물을 일으켜 갖고 물벽을 쳐요. 물벽을 치면서 땅을 후리해 가지고 다이아몬드하고 줄 딱 오맞으면서 한 군데로 딱 모아 가지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어장 안에 잡아 있는 방식이지. 마트로 물이 많이 매네 보거든. 바닥에 서식하는 가자미를 잡기 위해 저인망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군 탐지기에는 그간 조업을 해왔던 포인트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굴고 간 데마다 내가 저 표시를 해놓고 점 찍어놓거든요. 삼척 작업하고 삼척 쪽으로 올라가고 작업하고. 삼척. 직업이니까 직업이다 보니까 배우는 거기에 살고 있는 데는 알고 있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깊은 바다. 오래 축적해온 경험과 감으로 만선을 기대해 봅니다. 투망한 지 약 1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물을 올려줄 차례. 밧줄이 연결된 장치를 힘껏 내려친 후 배 양쪽에 설치된 양망기로 밧줄을 감아주는데요. 그물을 올리는 순간 선원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덤덤합니다. 그냥 덤덤해요. 밧줄이 엉키지 않도록 감아주는 작업은 경험이 많은 베테랑 선원들이 담당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사람이 치거나 그러면은 제일 한번 적겠다 치면 경사이고 안 그러면 사망이고 그래요. 땡기다가 노나요 사람 치겨가지고 한 사람 죽었다니요. 1년에 한두 사람씩 내야 죽어요. 긴 밧줄을 모두 감고 나면 단단하게 고정된 쇠사슬이 올라옵니다. 양망 작업이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선원들 간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양망기로 감아 올린 밧줄은 다음 투망을 위해 바로 정리해 줍니다. 사람이 딱또 자기 자리 위치 딱 맞춰 있어요. 한 사람이 없으면 아예 곤란하죠. 이제 80m의 대형 그물이 올라올 차례.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밧줄로 묶어준 후 끌어올려줍니다. 많이 잡혔을까요? 조금 있어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양망 작업. 그물을 올리며 어획량을 가늠해보지만 기대만큼 많은 양은 아닌 모양입니다. 배 위로 완전히 올라온 그물에서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가자미를 비롯해 해저 깊은 곳에 사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올라왔습니다. 바다 위 어선에서의 시간은 늘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양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그물을 정리하는 선원들. 반장님이 근데 이건 또 뭘 또 바로 또 준비해요? 이거 제 투망해야 돼. 아, 투망해야 돼요 바로? 하루에도 수차례 투망과 양망이 반복됩니다. 양망을 하자마자 곧바로 이어지는 투망. 다시 한번 대형 그물을 바닷속으로 흘려보냅니다. 투망 후 그물을 끌며 배가 이동하는 사이 배 위에선 물고기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더운 여름 신선도 유지를 위해선 빠르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잡는 게 참가자미하고 기름가자미하고 이게 이제 기름가자미라고.
식재료로 가장 선호하는 가자미는 회로 썰어 뼈째 먹을 수 있는 기름 가자미와 참 가자미인데요. 크기와 무늬로 구별한답니다. 어획한 물고기는 크기와 종류별로 선별해 주는데요. 작업이 끝날 때까지 허리 한 번 펼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쉬는 시간이지. 늦으면 쉬지를 못하거든. 선별이 끝내야 쉬니까.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이루어지는 작업. 날씨 때문에 신선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 작업해야 합니다. 선별 다 해야 돼요. 다 해야지. 마리마리 다 골라가지고 큰 거, 작은 거, 종류별로 다 골라야 되고. 아유,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물을 어구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한 어종들이 올라온다는데요. 가자미와 함께 도루묵과 새우가 많이 잡힌답니다. 겨울보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작업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선원들. 아이고, 근데 여름에 진짜 파입니다. 추우면 갑바 상의를 입으면 되거든. 잠바 하나 더 입고 막 상의를 하나, 바람막이를 하나 더 덮었으면 되는데. 여름에 더울 때는 막 진짜 벗어도 덥고. 여름에는 진짜 막 진짜. 떼약볕을 피할 수 없는 배위.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작업에 금세 지쳐버린다는데요. 갑바를 끼니까 바람만 통하니까. 여기서 깨고, 여기서 올라와. 조금이라도 휴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약 1시간에 걸친 선별이 끝나고 난 후 세척을 해주는데요. 시켜야지. 여기 물려있고 안 시켜보면 고기가 상해버리거든. 차가운 해수로 세척을 해주면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된답니다. 작업대 아래 판자를 드러내면 열리는 창고. 맛있어요? 세척까지 마친 물고기는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어창에 보관됩니다. 가자미 한 상자당 무게는 약 25kg. 기대보다 못한 좋은 양에 실망스러운데요. 지금 멀리까지 왔는데 지금 4시간을 나왔는데 강포에서 4시간을 왔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 가다가 고기가 뭐 계속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이 안 들다가 한두 번만 많이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계속 많이 들으면 진짜 이거라 돈 재놓고 다니거라요. 한두 번만 고기가 올라오면은 충분히 그 방가이가 되는데 한두 번 그게 이제 힘드네요. 선원들이 부지런히 선별 작업을 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생선을 다듬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어디 나라에서 오셨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배를 안 탈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 배 타는 사람이 최고 지금 나이 적은 사람이 한 50, 한 5, 6 먹은 사람이 최고 적은 사람이 한. 어선의 선원은 모두 8명. 그중에서 외국인 선원이 6명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식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선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 써는 솜씨가 제법이죠. 인도네시아에서도 많이 했어요? 인도네시아. 자신이 좋다. 오늘 식사 메뉴는 갓 잡은 가자미 회 무침. 선원 생활을 하며 배운 솜씨를 발휘하는데요. 고된 작업 뒤 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선원들. 제일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힘들게 일하고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
동료가 준비해준 식사를 하며 잠시 고단함을 내려놓습니다. 휴식도 잠깐, 다시 양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양망기에 밧줄을 감고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걸려온 불청객, 버려진 폐어망입니다. 밧줄과 뒤엉킨 어망을 떼어내는데요. 자칫 양망기에 걸려 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폐어망은 조업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이기도 한데요. 폐기물들이 1년에 보면은 작은 배들이 몇 천만 원씩 갖다가 뿌립니다. 자만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은 썩지도 않아요. 썩지도 않고 아주 오래 가거든요. 저기 자만이. 고기 오가는 고기 다 걸려 다 죽어요. 이번엔 배에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안에 스크루 뭐 감겨가지고 있어. 그래요? 여기 걸어가지고 땡겨내고 끌어가지고 한번 내야지. 조금씩 조금씩. 선체를 움직이게 하는 스크루에 이물질이 감겼답니다. 하나, 둘, 세 가닥 붙어있다. 세 가닥 풀어도 되겠는데. 바다에 버려진 해양 쓰레기들로 인해 선체 이상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는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어선 위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됐다. 좀 막읍시다. 막자꾸나. 나도 또 하나. 나도 때려봐. 살살. 쉽사리 이물질이 빠지지 않는 상황. 여기서 일곱 단 다시요. 일곱에 다시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스크루를 감고 있던 밧줄이 제거됐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그 정도면 가는 데는 하자 없어요. 개운하죠. 개운하고 이게 있으면 어장질하는 데도 지장이 많아요. 다시 재개된 양망 작업. 이번에도 밧줄에 폐어망이 엉켜 올라옵니다. 그물 안에서도 버려진 어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조업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다 생태계도 그렇고 안 좋지고 여러 가지. 손상돼 버려지거나 파도에 휩쓸려 가라앉아 버린 폐어망들.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온 폐사한 개들까지. 힘들게 투망한 보람도 없이 폐기물만 잔뜩 얻었는데요. 만날 때는 뭐 근시 걱정이 많지. 뭐 바다에 나와도 신기하고 편하진 않지.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다 선장 책임이라고 봐야지. 조업의 성과가 좋지 않으니 착잡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밤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바다 위를 달립니다. 보명호야. 어디로 가보려고? 왜 가보자고? 아이고, 무티밭에 서밀어서 나 못 가겠다. 깜깜한 새벽 시작되는 뱃사람의 하루. 어제 조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부지런히 어장을 향해 바다로 나갑니다. 그 사람은 뭐 실력이 따라주니까 기상이 악화되고 오나 뭐 이리 하면은 쉬지. 어선에 오르는 순간부터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선원들. 폐어망을 끌어올리다 찢어진 그물 손질이 한창입니다. 바다에 이제 폐기물이 많다 보니까 폐기물에 의해서 어장이 많이 손실이 있고요.
서둘러 손질해둬야 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데요. 조업을 하느라 분주한 바다 위의 시간. 그러다 보니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린답니다. 24시간 조업하는 동안에는 잠을 못 잔다는 거지. 잠을 못 자고 사람들도 잠 못 자고. 작업이 좀 늦었는데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일 지나간다고 고기 많이 잡은 건 아니잖아요. 어둠이 걷히고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다시 분주한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가슴 좀 팍 트인다랄까 이런 느낌이 와요. 태양 떠오를 때 보면은 진짜 뭐 바다에서 보물이 하나 올라온 것 같지. 그런 보물이 이제 그물에 많이 올라야 하는데요. 글쎄 말이야. 떠오르는 해처럼 오늘은 바다 깊은 곳에 숨어있는 보물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신호음과 함께 꿀같은 휴식을 취한 선원들이 다시 갑판 위로 나왔습니다. 반장님 잘 쉬셨어요? 다음에 있으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된다 하는 것도 많이 들었을까요? 이제 고기 좀 들었을 겁니다. 다시 양망이 시작됐습니다. 깊은 바다 아래에 설치했던 그물을 끌어올려 주는데요. 나는 너무 많이 들어도 일을 못 쳐내니까 힘들고 적당히 들어야 되는 거야. 이번엔 그물이 제법 묵직해 보입니다. 서서히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물. 쏟아내는 물고기의 양이 지난 조업을 만회할 양은 되는 것 같은데요. 힘겹게 끌어올려지는 묵직한 그물이 또 하나 더 올라옵니다. 이번에도 한가득 물고기들을 쏟아내는데요. 목표했던 가자미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어창을 가득 채울 수 있겠군요. 선원들의 표정도 밝아졌네요. 작업해야 할 양은 많아졌지만 갑판 위를 가득 채운 고기에 피곤이 싹 잊히는데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이것이 바다의 매력이겠죠. 제가 배 탄지는 어려서부터 배 탔으니까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바다만 나오면은 오로지 고기 잡는 데만 신경을 쓰니까 진짜 바다가 좋아요. 이번엔 육지에서 여름을 뜨겁게 보내고 있는 이들을 만나볼까요? 갓 쪄낸 밥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인 식품 공장. 뭘 만들고 있는 건가요? 연잎밥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연잎밥을 만들기 위해서 밥을 찌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총 몇 개나 써야 돼요? 8개씩 6번. 68, 48, 48소. 깨끗하게 씻어 불려놓은 쌀을 옹기로 만들어진 시루에 넣고 쪄주면 밥이 완성되는데요. 오늘 생산하는 개수로 따지면은 4,800개, 5,000개 조금 넘어요. 더위나 습기에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항균과 방부작용을 해주는 연잎에 찹쌀과 곡식을 함께 쪄내 만드는 연잎밥. 연은 꽃과 잎, 뿌리까지 식재료로 사용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차나 쌈으로 즐겨 먹는 연잎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맘때가 제철이랍니다. 이
연잎이 지금 7월 말부터 아마 9월 중순까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시기에 1년 할 것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잘라서 놓는 거예요. 연잎밥 가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료는 단연 연잎이겠죠. 연잎은 단단한 부분을 잘라낸 후 부드러운 잎 부분만 사용하는데요. 여기 너무 딱딱한데 먼저 잘랐는데 더 발라요. 보통 지름이 50에서 70cm인 연잎은 성인 손바닥 크기 정도로 잘라 사용한답니다. 그럼 연잎 한 장에서 연밥용 몇 개나 나와요? 저희가 8장, 많게 9장, 거의 보편적으로 8장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커다란 연잎을 가위로 일일이 잘라주는 작업. 연잎밥 만드는 공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계로는 할 수가 없는 작업이라서 일일이 한 장 한 장 다 손으로 잘라요. 작업자 한 명당 하루 작업하는 연잎은 약 2,000장 정도라는데요. 손은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파요. 매일 반복하는 작업이다 보니 손가락 통증이 생겼다는데요. 잘라놓은 연잎은 끓는 물에 삶아줍니다. 기계 들어가요. 밥을 넣어 부드럽게 쌀 수 있도록 미리 삶아주는 거죠. 접혀졌잖아요. 이게 팩트를 해야 이게 이제 연잎이 삶아지는 거예요. 뜨거워도 이렇게 참아요. 여러 장의 연잎을 한 번에 삶아내다 보니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가며 작업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허여만 안 삶아준 거예요. 이거 삶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뒤집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골고루 부드럽게 삶아진 연잎은 식혀준 후 차가운 물에 한 번 더 헹궈줍니다. 연잎이 삶아지는 사이 작업장 한쪽에서는 밥 지을 준비가 한창인데요. 찹쌀이 세고 많이 들어가고요. 수수, 기장, 맵쌀, 팥, 검정, 국 이렇게 해가지고 48솥. 이게 한 솥 분량인 거거든요. 찹쌀과 5가지 곡물은 깨끗이 세척한 후 시루에 넣고 쪄주는데요. 면포를 깔고 시루로 밥을 찌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있답니다. 시루밥이 쪘을 때 뭉개지는 게 없고 밥알이 탱글탱글하고 또 찰진 맛이 있고. 그러니까 이 옹기시루가 생각보다 이제 무겁다고 해서 쓰시기 어렵다고 하는데 쓰기가 되게 편해요. 그 전통 방식이기도 하고. 시루에 넣은 후 약 1시간가량 쪄주면 밥이 완성되는데요. 한 솥당 들어가는 쌀은 약 13kg. 100인분의 연잎밥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갓 쪄진 뜨거운 밥을 옮겨 담는 작업자들. 밥이 식기 전에 뭔가를 넣어 고루 섞어줍니다. 그거 살스물 연잎물이에요. 연잎 우린 거하고 소금물. 소금을 사서 간을 좀 해주는 거예요. 연잎 향이 밥알에 고루 뵐 수 있도록 섞어주는데요. 힘들죠. 화상도 있고 연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좋은 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고군분투하는 중이랍니다. 연잎물을 섞어준 밥은 식기 전에 둥글게 빚어주는데요. 180g씩 일일이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은 밥을 손으로 빚는 작업. 꽤 뜨거울 것 같은데요. 밥 이렇게 맨손 잡으면 안 뜨거워요. 뜨거운데 삶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빨리 뭉쳐서 배줘야지만 또 이쪽에서 연잎을 빨리빨리 싸니까
제일 여기서 손이 빨라야 돼. 밥이 식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뜨거워도 참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둥글게 빚은 밥은 콩과 은행, 대추 등 고명을 올린 후 연잎으로 싸주는데요. 연잎이라 기계로는 못 써요. 안 터지고 이쁘게. 그야말로 작업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연잎밥이네요. 연잎 한 장을 버리는 작업자. 조금 왜 버리는 거예요? 찢어져서요. 아하, 연잎 가운데 구멍이 나버렸네요. 힘 조절을 못해. 이게 힘으로 싸는 게 아니고 요령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처음에는 모르니까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땡기고 이렇게 찢어 먹더라고 이게 자꾸. 연잎에 밥을 싸는데도 나름의 요령과 기술이 필요하다는데요. 밥을 얹기 전 물을 뿌려주는 작업자. 쪄서 드실 때 물을 안 뿌리면은 연잎에 다 붙어 있어요 밥이. 그런데 이제 물을 한번 묻혀주면은 쪘을 때 수분 때문에 연잎에 밥이 안 붙지. 연잎을 다듬고 밥을 찌고 둥글게 빚어 연잎에 싸는 과정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손 관절 통증을 겪기도 한답니다. 손가락을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고 이 뜨거운 데다가 손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좀 관절에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손가락 관절. 10명의 작업자가 하루 생산하는 연잎밥 약 5,000여 개.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연잎밥은 진공 포장 후 데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으로 판매된답니다. 기분이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잘 팔아서 먹는 사람도 즐겁고 저희도 즐겁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완제품이 나올 때마다 보람을 느낀답니다. 연잎 속에 찹쌀과 오곡, 고명까지 올려 빚어낸 연잎밥. 맛은 어떨까요? 너무 맛있는데? 작업자들도 즐겨 먹는다는군요. 든든하죠. 든든해요 이게.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하루에 2번 먹어도 되고 3번 먹어도 되고 맛있어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찾는 이가 많아진다는 전북 남원. 논밭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기력 보충을 위해 즐겨 먹는 보양식. 추어탕의 재료 미꾸라지 양식장입니다. 출하를 앞두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녀석들인데요. 미꾸라지는 1년 이상 키워야지 돼요. 얘네들이 성장 속도가 다른 애들보다 늦어요. 이제 우럭이나 넙치 이런 해산물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년이면 800g 막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1년 커봤자 한 10에서 15g. 1년 이상 된 성어 중에서도 10g이 넘는 미꾸라지만 추어탕 재료로 사용한답니다. 여기에 지금 미꾸라지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수조화대만 500kg 정도. 출하를 위해 녀석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는 작업자. 얘들도 이제 지들이 알아서 안 밟히고 잘 도망가네요. 추어탕은 남원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으로 꼽히는데요. 지리적 특성 때문이랍니다. 추어탕이 유명한 지역이 주로 중산간지대거든요. 근데 중산간지대가 미꾸리들이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걸로다가 요리를 해먹다 보니까 좀 유명하죠. 가을 추수가 끝나면 겨울을 대비해 끓여 먹던 추어탕은 기력 보충을 위해 사계절 즐겨 먹는 보양 음식이 됐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주문량이 는다는데요.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실내 양식장은 열기로 가득합니다. MC 이렇다 보니까 복장 때문에 땀이 많이 나네. 그리고 이 안에가 얘네들이 열대성 어종이다 보니까 얘네들 수온이 적정한 수온이 26도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이 더울 수밖에 없죠. 어둡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미꾸라지의 특성 때문에 여름철 양식장 안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만큼 열기가 가득한데요. 출하용 미꾸라지들은 이동용 통으로 옮겨 담습니다. 수조에서 옮겨진 후에는 일주일 동안 해감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데요. 처음에 이제 미꾸라지를 잡아서 바로 가져가면은 막 토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잡은 다음에 축양을 시켜놔야 돼요. 사료를 먹었던 것도 다 소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 추어탕을 끓이게 되면은 잡냄새가 안 나죠. 물을 갈아주며 일주일간 해감을 하고 나면 비로소 추어탕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해감 과정을 통해 내장을 비운 미꾸라지는 소금을 넣지 않고 물로만 세척을 해주는데요. 미꾸라지가 갖고 있는 영양 성분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정도면 몇 인부터 되는 거예요? 네, 75인분 정도요. 한 솥에 약 75인분의 미꾸라지를 넣은 후 압력 밥솥에서 푹 끓여주는데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1시간 이상을 끓여요. 압력솥에 1시간 이상 끓이면은 뼈가 물렁물렁해져요. 그러니까 뼈를 분리 안 해도 뼈가 씹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뼈를 분리 안 해요. 뼈까지 부드럽게 삶아주는 거죠. 공장 한쪽에서는 미꾸라지와 함께 추어탕에 들어갈 시래기 세척이 한창입니다. 시래기는 얼마나 장구하는 거예요? 하루에 450kg 정도 저희가 세척합니다. 남원식 추어탕에는 된장에 버무린 시래기를 넣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물질 없이 깨끗하게 세척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수작업으로 세척을 해줘야 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물질을 다 잡아낼 수 없고 사이사이 끼어있는 흙이나 모래나 그다음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세척해서 하는 겁니다. 작은 이물질도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세척 작업. 물로 하는 일이라 겨울보다 더운 여름이 좀 더 수월하긴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서서 작업하는 것이 때론 힘에 부친다는데요. 오랫동안 서 있으니까 아프고요. 거의 움직임 없이 똑같은 작업만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좀 아프고 작업량이 많거나 그럴 때는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문량이 많아질수록 작업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거죠. 세척이 끝난 시래기는 기계를 이용해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남원식 추어탕은 된장과 들깨가루를 넣어 구수한 맛에 고춧가루로 칼칼함을 더해주는 것이 특징인데요. 물이 안 풀리고 그냥 집어넣으면은 저 탕이 다 끓어도 이 고춧가루가 안 풀어져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다 대가지고 물에 잘 풀려줘야 돼요. 압력솥에 1시간 이상 푹 삶아낸 미꾸라지는 분쇄기에 넣어 곱게 갈아주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얘가 공국처럼 푹 끓여져 있어요. 압력솥에 1시간 이상을 끓이기 때문에 그래서 뼈가 물렁물렁해져요. 뼈가 전혀 씹히지 않아요. 그래서 뼈까지 이제 같이 다 통째로 갈아놓는 거죠. 영양가 높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섭취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삶아낸 후 갈아주는 거죠. 재료가 모두 준비됐으니
솥에 넣고 추어탕으로 끓여줄 차례. 먼저 갈아 놓은 미꾸라지와 들깨가루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 처음부터 다 집어넣고 끓이면은 비린내가 나잖아요. 콩도 그렇고 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먼저 깨하고 콩하고 고기를 먼저 끓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수 그 비린 맛을 없앤 다음에 그리고 이제 넣는 거예요. 시래기와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까지 넣어 맛이 우러나도록 푹 끓여주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끓이는 시간 1시간 정도 걸려요. 대형 솥에서 1시간 이상 푹 끓여주면 남원식 추어탕이 완성됩니다. 자동화 기기를 도입해 일일이 손으로 저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지만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뜨거운 솥 옆을 지키는데요. 마음이요? 네. 아, 얘가 나가서 돈을 벌어주니까 뿌듯하죠.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져 더위에 지친 기력을 보충해줄 보양식 추어탕이 완성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하얀 게 다 살이에요. 그 살이 보이죠. 정성과 영양을 가득 담은 추어탕은 판매를 위한 포장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일일이 무게를 잰 후 수동으로 포장 용기에 담아주는군요. 얘처럼 이제 건더기하고 물하고 5대5로 섞은 게 자동 추진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자동이 안 돼요. 뜨겁게 끓여낸 추어탕은 열기가 식기 전 빠르게 포장재에 담아 밀봉시켜줘야 하는데요. 모든 공정 중 가장 고된 작업이 이 포장 작업이랍니다. 하루에 5,000개 한다 그러면은 둘이서 나눠서 하면은 8,000원 앞에서 2,500번씩 걷잖아요. 국자지를. 엘보 다 왔어요. 정성껏 만든 추어탕을 수작업으로 포장까지 끝내고 나면 고압 멸균기로 이동시켜줍니다. 식품 안에 있는 세균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공지를 뜯지 않는 공지를 뜯어서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상하는데 공기가 접촉이 안 되면은 안 상해져요. 이제 균이 없으니까. 121도씨의 고온에서 약 40분간 멸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상온에서도 유통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요. 미꾸라지 양식부터 추어탕으로 완성되기까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루어진 공정. 이렇게 마지막 작품이 나왔을 때는 많이 뿌듯해요. 좋은 마음으로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땀 흘리며 일한 후 찾아온 반가운 식사 시간. 정성 들여 끓여낸 추어탕이 점심 메뉴입니다. 뜨끈한 국물에 말아먹는 밥 한 숟갈에 피곤이 풀어지는 듯한데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턴가 이거 먹으면 이제 속이 편해지고 하니까 뭐 매일 먹어도 별로 안 물려요. 열심히 일하다가 같이 직원들이랑 점심 먹고 그러면 이렇게 팔팔 끓는 추어탕 가져와가지고 한 그릇 밥 뚝딱. 열심히 일한 후 먹으니 더 꿀맛이겠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떼약볕이 내리쬐는 바다 위에서 고기를 낚고 열기를 이겨내며 작업에 임하는 사람들. 구슬땀을 흘리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열정이 빛나는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